저 높게도 있네. 와. 오늘 촬영할 곳이 어? 여긴 것 같은데요? 여긴가 네. 봐요. 와. 이리 오너라! 근데 여기 정말 예쁜데요? 진짜 저는 좋죠. 그 도심 속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참 뭐랄까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 고즈넉한 풍경과 이 계절이 참 잘 어울려요. 고즈넉 맞다. 그게 생각이 안 났어. 고즈넉이 생각이 안 났어. 고즈넉하고 아주 오, 운치 있고 좋죠. 정말 네. 좋아요. 이곳이 바로 무계원인데요. 네. 네. 조선 말기의 서화가 이병직의 집이었던 오지남을 이곳으로 이축한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축하기 전에 이 터도 굉장히 특별하다고 해요. 그 몽유도원도 아시나요? 몽유도원도. 알죠. 예, 그거. 어떤 곳이죠? 그 공유도원도로 말할 것 같으면요. 네네네. 일단 제가 아는 것과 보빈 씨가 아는 것에 같은지 한번 들어볼게요. 몽유도원도, 그러니까 안견의 몽유도원도인데요. 세종대왕의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봤던 그 도원과 이곳이 참 흡사하다 해서 안견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그림을 탄생시킨 이곳을 무계정사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거랑 똑같이 알고 있네. 정확했어요? 이거 똑같이 알고 있네. 잘 알고 계셨네요. 보빈 씨가 이 내용이 많이 틀렸으면은 제가 그냥 바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뭐 아나운서 컨셉이에요? 저 아나운서예요. 맞다. 가끔 저기 예능인인 줄 알고 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난. 아나운서와 그 예능인 사이에 묘한 줄타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승윤 씨를 만나서 많이 또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여기가 이제 그런 곳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우리의 멋. 우리의 전통의 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영상부터 확인해 볼까요?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요. 얼쑤! 아이고, 연못이 있네요. 옛날에 그 큰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연못이 옛날에 네. 여기 그 하늘에서 아하. 청합, 파란 청합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합. 여기 같이 놀았다 해서 이 동네를 청학동, 이 청학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 옛날에 그 선비들이 모여가지고 시조도 읊고 아마 노래도 하고 아마 이런 저 풍류를 즐겼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남산 한옥마을에 왔거든요. 예. 이렇게 군집돼 있는 건 예. 왜 그런 걸까요? 이 남산 한옥마을은 사실 서울 곳곳에 있던 옛날 우리 전통 한옥을 다 쓰러져 가는 거 네.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와 가지고 복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전통 한옥의 그 아름다움 이것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쁜 한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름에는 이렇게 올려서 매달아 놓고 시원하게 하고. 그 명절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소주를 내리던 이런 온기예요. 한옥 만들기라든지 또 붓글씨 쓰기, 뭐 전통놀이 여기 와서 다 즐길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 한옥의 집단지입니다. 전통 한옥 마을 하면 북촌 한옥 마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건 국제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곳이거든요. 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외국인들도 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이죠. 여기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특히 여기는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이 거리를 걸으면서 사진 찍고 아주 자랑스럽게 찾아오는 대표적인 한옥 거리입니다.
사성 정순 한옥인 것 같은데. 예. 궁궐과 상당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맹사성 정승께서 궁궐을 왔다 갔다 하시기에 상당히 편리한 곳에 있었는데, 여기가 그 유명한 백인제인데요. 백인제 가옥은 우리나라 그 2조 만렵에 건축된 건데요. 전통 한옥의 장점과 아름다움에 현대식이 가미된 정말 대표적인 전통 한옥입니다. 여기는 한옥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전부 이 집 하나에 지금 몰려 있죠. 나무가 다른 집보다는 색깔이 좀 색깔이 좀 빨갛죠? 네. 이게 압록강 흑송이라고 그래요, 이걸. 저기 그 추금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집이 아니죠. 그리고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집의 그 당시에 그 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 가옥입니다. 전통 한옥의 그 아궁이 치고는 아주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돼. 이 유리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또 한지를 가지고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 집은 유리창을 가지고 완전히 아름다움을 아주 돋보이게 만든 현대식 한옥으로 완전히 탈바꿈해가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 멋이 그대로 나타나네요. 예, 단층보다는 2층이 정말 아름답네요. 원래 정통 한옥은 1층이라고 그러는데 예. 여기 2층을 잘 디자인해가지고 해놓으니까 훨씬 더 모양이 나잖아요. 그렇죠. 앉아보세요. 아이고, 예. 이쪽으로는 또 2층으로만. 얼마나 그 한옥은 서울시 우수 한옥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이 한옥을 소유하고 싶어서 이런 한옥들을 지금 곳곳에 짓고 아주 인기가 상승 일로 있습니다. 새로 짓고 있는 집이죠. 이 전세 한옥을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이게 대들보인데요. 그렇죠. 대들보가 너무 멋있어요. 예. 지금 2층 구조로 지금 짓고 있는 거죠. 그죠? 한옥의 매력은 이제 처마선이죠. 아, 토마손이라 그러면 이걸 얘기하나요? 이게 이제 처마선이 어떻게 잘 잡았냐 못 잡냐에 따라서 그 이제 보기가 좋고 나쁘고 이건 뭐 한계 차이입니다. 이거 그렇군요. 전통 한옥 내부를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그러죠. 자, 따라오세요. 전통 한옥의 특징이 이런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금강산 못지 아닙니까 이게? 원래는 그 여담제는 절이었다고 해요. 근데 절을 현대 한옥으로 이렇게 개조를 한 거죠. 우리의 선조들이 살던 초가 한옥입니다. 그렇구만요. 이 초가 한옥에서 살다가 세월이 바뀌면서 전통 개화 한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초현대식 이 하이브리드 한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욱신욱신 뛰어보세! 뛰어보세! 안강술래! 욱신욱신 뛰어보세! 네, 첫 번째 영상은 시민 제작팀 클로버에서 제작을 네. 해주셨는데요. 낯이 익습니다. 아, 예전에 로브 리쿠. 리쿠 리쿠 제작해 주셨던 네, 분이에요. 맞아요. 아, 이번에는 그 이상초 선생님께서 제작을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잘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운치는 영상이 아주 네. 참 잘 봤습니다. 그 영상에서 7회 때 나오셨던 유한건 선생님도 뵐 수 있어서 맞아요. 네,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예, 그럼 얼른 모셔볼까요? 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민 제작팀 클로버 영상 이상초입니다. 네,
클로버 선생님들은 다 잘 계시죠? 네, 그럼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네. 즐겁게 예. 영상 촬영하고 편집들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또 같이 오셨어요. 저희 지금 아, 지켜보고 네. 계시잖아요. 아까 뵀어요.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대장님이시라고. 예, 우리 요한권 선생님이 대장님. 네. 네. 저기서 지켜보고 계시는군요. 대장님께서 부담스럽게. 아, 바로 앞에 앉아 계셨네요. 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이번 영상은 또 어떻게 제작하게 되신 거예요? 네, 우리가 전통문화유산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전통문화유산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전통 한옥이 좀 괜찮을 듯 싶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합의를 해서 네.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그 어릴 적에 그 네. 한옥에 사셨나요? 네, 산 일이 있습니다. 네. 어릴 적에 한옥에 태어나고 그랬으니까요. 네. 그럼 한옥에 사실 때는 이 여러 가지 추억이 어린 시절에 있으실 저 것 같은데. 어린 시절이라서 네. 이제 앞마당이 있고 바깥에는 이제 바깥마당이 있거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향나무, 사철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요. 담장이. 그래서 이제 제기 같은 거 안에서 이제 바깥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럼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그거 다시 찾아오고 또 이제 집어 던지고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화단에는 그 수국같이 생긴 불도화라는 게 있는데 아주 하얀 꽃이 아름다워요. 그런 게 피어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겨울이 되면은 되게 이제 그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창호지로 되어 있는 문이 이중문이긴 해요. 네. 이중문이긴 한데 그래도 춥잖아요. 그쵸. 근데 아궁이에 이제 불을 떼면 온돌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아랫목에 뭐 검게 탈 정도로 막 네. 뜨끈뜨끈. 그래서 그나마 그 뜨거운 그 온돌 때문에 겨울들을 잘 지내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니 저도 뭐 그 자연에 가면 아직도 그 구들장 해놓고 아궁에서 불 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시는 아. 분이 많이 계세요. 오, 진짜요? 근데 딱 가보면은 예. 항상 그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아랫목 항상 시꺼매요. 그러니까요. 탔어. 거기는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항상 타. 항상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세월이 이렇게 딱 느껴지는. 네. 거기에 왜 우리가 등 지진다고 하잖아요. 등 잘못 지지면 큰일 납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 발 같은 데도 더이고 그러죠. 아, 그 정도로 정말요? 뜨거워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런다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고구마도 좀 구워 먹고 또 참새도 구워 먹은 기억이 있어요. 참새. 예, 참새구이 한 점이 소고기 한 근보다 더 맛있다는 그런 속담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속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자연인 그런 씨 속담이 있습니다. 예. 께서는 참새는 안 드셔보셨어요? 저는 먹어봤어요. 아, 정말요? 네, 먹어봤어요. 어때요? 그 속담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네. 왜 그런 속담이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그 육질 자체가 굉장히 그 고소하고 그리고 그렇게 질기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단 문제점은 양이 얼마 안 남으니까. 뜯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궁금하네요. 못 드셔보셨구나. 그쵸. 생소하죠, 저는. 아니, 근데 이번에 영상을 보니까 그 한옥을 한 군데만 가신 게 아니라 이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마을을 많이 다니셨단 말이죠. 네,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네, 찍으시면서도 좀 힘들진 않으셨어요? 예, 힘든 점은 없었어요. 우리 넷이서 이제 이렇게 단체가 돼서 찍기 때문에 네. 촬영하는 데는 힘든 것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그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이제 한옥이 옛날 전통 한옥서부터 현대 한옥까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변천하는 모양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변천되는 과정을 찍고 영상에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촬영할 때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그 영상으로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각각 한옥 마을마다 특색이 다 다른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남산 한옥 마을 네. 거긴 또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남산 한옥 서울 곳곳에 옛날에 전통 한옥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해체해가지고요. 그곳에다 이전을 시켰어요. 그래 복원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 시내 그 대감들의 집이라서 남산 한옥마을에 가보니까 아주 굉장히 웅장하고 집집마다 다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전통 유산을 그 유지 관리하는 목적도 있고 또 관광객들이 몰려들게 하는 관광 유치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는 듯 싶었습니다. 마침 한복을 입은 그 관광객들이 많이 와 있어가지고요. 제기차기도 하고 또 화살도 활통에 집어던지고 네. 그런 모습이 인상 깊었고요. 그다음에 그 한옥마을 바깥에 공동우물이 아주 큰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이요? 예, 물이 깨끗하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거기가 그 이렇게 여인네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거거든요. 우물가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물가에 동네 아이들도 다 모이고 네. 예, 요즘으로 치면 어머니들 그런 미용실 혹은 카페 같은 개념이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제 거기서 네. 이제 수다 떨면서 네네네.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그러시죠. 하시고. 네, 수다도 좀 떠시고 네. 예, 소식도 술도 전하시고 좀 보고. 예, 예. 승윤이가 이랬더라 막 이런 자랑도 하고. 그런 장소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가신 곳이 그 북촌 한옥마을이었는데 네. 여기는 뭐 워낙 많이 알려진 곳이잖아요. 네.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찾는 곳이고 예, 어떠셨어요 거기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일한 그 한옥마을이잖아요. 네네. 아마 이조 시대 때는 그 양반층들이 살던 부유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 후에 이제 그냥 서민들이 촘촘히 살던 그런 한옥 마을로 변한 것 같아요. 가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특히 세종대왕 시절 좌의정 하시던 분이 맹사성 정승이라고 계셨는데 그분 생가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생가는 또 높다랗게 있는데 도성 아래를 탁 내려다볼 수 있고 경북궁도 내려다 보이고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서 아주 그 누구나 이렇게 높은 곳에 살 수는 없었던 그럼 어느 정도 좀 길기가 있어야만이 그 높은 곳에 살 수 있었나 봐요 예전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 영상에서요 그 네. 백인제 가옥, 네. 가옥 있잖아요. 백인제 네. 가옥. 예. 예, 그곳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네. 뭔가 네. 분해가 나. 웅장함이 예. 좀 있고, 네네. 예, 워낙 부잣집.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네. 아마 2조 말기에요. 1913년에 지어진 가옥이라고 그러는데요. 압록강에서 압록강 주변에 있는 흑송을 날라다가 지은 가옥이랍니다. 예. 특히 그 기둥이 나무 기둥이 아주 특별났어요. 빨간색이 아주 짙은 색깔이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듣긴 했는데 네. 그 백인제 가옥 저도 가보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진짜 가봐야겠더라고요. 네, 구경하고 영상을 싶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이 눈으로 네. 담을 수는 있는데 아. 카메라로 담기가 좀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그 네네. 느낌을 맞아요. 직접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상에 담아주신 곳이 은평 한옥마을이 있었는데 저희가 촬영 때문에 또 그렇죠, 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도 그 마을 자체가 너무 운치 있고 예뻐서 네. 막 구경도 많이 하고 감탄했었는데 거긴 어떠셨어요? 네, 은평 한옥마을은 아주 현대 한옥마을이잖아요. 네. 최신의 한옥마을인데 그게 이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한옥만 지을 수 있도록 그 건축 허가가 나는 그런 네. 동네라서 맞아요. 온통 한옥으로 돼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2층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동네 분한테 물어보니까 왜 2층 집이 이렇게 많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대지가 좀 협소하니까 그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 2층으로 지면 오히려 전망도 좋고 아주 그 가보니까
전망도 잘 내려다 보이고 아주 좋은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그 은평 한옥마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막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 진짜. 정도로 잘 돼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좀 편견 같은 게 있어요. 한옥에 살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옥이란 곳이 여름엔 좀 덥고 겨울엔 좀 춥고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아파트가 이제 아주 생활하기 편안하잖아요. 거의 아파트하고 손색이 없어요. 모든 시설이 다 그래 돼 있으니까 뭐 하다못해 그 화장실도 네. 실내에 다 배치돼 있고 옛날 한옥은 실외 화장실 있잖아요. 근데 네. 실내에 배치돼 있고 그다음에 또 유리로 이제 창호지 대신 네. 유리로 다 막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막아서 겨울에도 아주 따뜻하답니다. 그러니까 계량이 좀 많이 돼서. 네, 네. 현대식으로. 네. 그러니까 진짜 좀 살아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은평 한옥마을 갔을 때도 그 얘기를 네, 많이 했었잖아요. 네, 여기 네. 살고 싶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근데 못 사는 이유가 네. 돈이 없어가지고. 비싸죠. 네. 건축비도 많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 한옥에 살면 또 좋은 게 이 마당과 대청이 있다 보니까 참 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대청마루에 앉아서 이제 낮잠도 자고 네. 겨울에는 또 마당에 이렇게 소복하게 눈 쌓이는 것도 보고 네. 아 참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대청마루에 탁 앉아가지고 비 올 때 네. 처마 밑에서 그 물 떨어지는 거 딱 네. 보면서 전 부쳐가지고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막걸리랑 아, 이제 물 떨어지는 거 보면서 그러고 진짜. 싶네요. 그게 바로 한옥의 묘미랄까요? 운치일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는 만약에 한옥에 네. 살게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네. 다시 살게 되신다면, 뭐,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런 거 네. 있으세요? 마당에다가요, 이제 화단을 갖고 가지고, 네. 매화나무도 심어보고, 또 파초도 심어보고,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대청마루에다 교자상을 차려놓고 친구들을 모셔다가 서로 그 차를 마시면서, 전통 차를 마시면서, 예, 대화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좋네요. 생각만 해도 좋네요. 네네. 자, 이렇게 오늘 한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벌써요? 네. 이상초 선생님에게 한옥이란 어떤 네. 의미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 살았기 때문에 추억의 단편이라고 할까요? 오. 네, 한 조각의 추억. 저는 이렇게 한옥을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천장을 보면은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네. 네, 우리 직선이 아니라 네. 그 곡선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처마와 네. 예, 처마선. 기와와 네. 네네. 이게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좋은 영상 만들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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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승현 씨는 우리의 네. 멋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 우리의 멋하면 아무래도 방금 만나본 한옥이 떠오르고요. 네. 아, 그리고 저번 추석 때 만났었던 국악도 있겠고요. 오, 그렇죠. 아,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아, 한글이 있겠네요. 한글. 우리의 자부심 네. 한글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뭔가요? 네, K 패션의 원조 K-패션의 원조라고 하면 정답! 뭔가요? 한복! 아, 딩동댕 한복이 있잖아요. 네. 우리 승윤 씨도 한복 입으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마당새 옷이라고는 하지 마요.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죠. 들켰어요. 할 것 같더라고. 자, 이번에는 한복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두 번째 영상 확인해 보시죠.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복에 미쳐있는 어쩌면 21세기에 잘못 태어난 조선 여자 모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입은 한복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일주일에도 서너 번은 한복을 입고 다닐 정도로 한복을 매우 좋아해요. 이 채널을 봐주시고 계시는 여러분도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복 입고 세계 일주도 다녀왔고요. 또 이렇게 전국 일주도 도장 깨기 하듯이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제 인스타 봐주시면서 제 활동과 한복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주시고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더욱더 많은 얘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복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또 예쁘다고 해주시지만 실제로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잘 없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복하면은 좀 고리타분한 이미지? 그리고 더 이상 입기 힘든 옷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랑 여러분처럼 이렇게 한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한복을 어떻게든 좀 더 잘 입어보고 더 예쁘게 입어보고 좀 더 대중화해보고 일상화해보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복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복 시장을 좀 더 크게 키워가 보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영상은 시민 제작자 이영현님께서 제작을 해주셨는데요. 뭐 영상으로만 봐도 이 한복에 대한 네. 사랑이 남다르다는 게 확 느껴지네요. 한복을 입고 다니는 조선 여자라고 하니까 오. 왠지 뭐 과거에서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진짜요. 네. 빨리 한번 모셔보죠. 네, 나와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이쪽으로 오세요. 예. 오늘도 한복을 입고 오셨네요. 와, 곱네요, 고와. 앉으세요. 예, 예. 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진짜. 오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네. 뭔가 함부로 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 뭔가 좀 모셔드려야 될 것만 같은 오. 느낌이 좀 드는데. 맞아요. 네.
왠지 그 호칭을 아씨라고 불러야 네, 될 것 아씨, 마님. 같아요. 오, 네. 아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복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네. 조선여자 모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나님. 네. 모나. 그럼 오늘 입고 나오신 한복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올해 봄꽃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제작한 한복이에요. 그래서 이 한복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 치마 원단이 네. 보시면 사실 엄청 오래된 옛날 원단이라서 자칫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이 네. 치마를 갈래 치마로 만들어서 좀 현대적으로 세련돼 보이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네. 이걸 직접 디자인을 했다고요? 네. 그러면 집에 한복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엄청 많이 있어요. 몇 벌 지금 정도? 생활 한복, 전통 한복 다 합치면 100벌 좀 넘는 것 같아요. 100벌이요? 100벌이요? 네. 내 옷보다 그냥 옷보다 더 많은 거. 정말 많죠. 아니 근데요, 왜 보통 자연에 가면은 우리 자연의 어르신 형님들께서 약간 이렇게 개량 한복 같이 입고 계시는 경우는 많이 봐요. 근데 이렇게 어린 친구, 어떻게 보면 좀 어린 친구잖아요. 그러니까요. 젊은 친구가 이렇게 한복을 사랑해서 한복을 일상복처럼 입고 다니는 경우는 진짜 잘 못 봤어요. 드문 케이스인데, 네네. 아니, 근데 아까 나오실 때 또 이렇게 걸치고 뭘 나오셨단 네.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 옷은 장옷이라는 옷인데 아마 사극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이제 양반집 교수들이 머리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두르고 쓰개치마? 나오는 쓰개치마랑 비슷한 옷이에요. 네. 장옷이라는 옷인데 네. 아무래도 두루마기보다 폭이 크기 때문에 이제 쌀쌀할 때 걸치고 외투예요, 다니기 외투? 좋죠. 네, 외투로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같을 때. 네, 요즘 같은 날씨에 딱이죠. 그럼 실제로 이걸 입고 다녀요? 네, 여행 다닐 때 코트 입고 다니기보단 아무래도 장옷을 입고 다니는 게 더 예쁘게 연출이 되니까 입고 다니죠. 그렇군요. 주변에서 좀 이렇게 입고 다니면은 네. 좀 시선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제가 한복 여행을 하기 시작한 지 한 5년쯤 됐는데 초반에는 좀 불쾌한 시선도 많았어요. 약간 구경거리 보듯이 저를 보면서 허락 없이 막 이렇게 구경거리 보듯이 사진 찍는 분들도 계셨고 뭐 결혼하냐, 뭐 공연을 왔냐, 아니면 무당이냐 이런 식의 시선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 사이에 저처럼 한복 입고 여행을 하시거나 뭐 일상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이런 사람도 존재하는구나 라는 시선으로 봐주시기도 하고 제가 하는 활동이 뭔지 아시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한복에 빠지게 된 계기가 딱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언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빠져든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SNS에서 한복 입고 유럽 여행 다녀온 어떤 대학생 언니의 글을 봤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여행을 갈 수 있구나. 나도 성인이 되면 한복 입고 여행을 가봐야겠다라고 시작했던 그런 꿈을 키우게 됐던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언니랑은 맞발은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페이스북 자체도 활발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을 너무 꼭 찾고 싶은데 네, 못 찾고 아직. 있죠. 네. 이 방송을 혹시 그러니까 보고 계신다면 연락 주세요. 네. 만나셨으면 두 분이 좋겠네요. 만나서 같이 또 여행 다니시고 하면 좋을 것 그것도 같은데. 굉장히 특별하겠어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모나님도 그분의 영향을 좀 받아서인지 한복을 입고 세계 일주를 실제로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저도 이제 그 대학생 언니의 글을 보면서 나도 대학생이 되면 꼭 한복 입고 세계 일주 가야겠다 하면서 기회를 계속 노렸죠. 그러다가 교환학생을 가게 됐을 때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엄청 돌아다닌 것 같아요. 수업을 아예 이틀로 다 이렇게 몰아넣고 나머지 요일에 항상 다른 나라에 한복 입고 여행을 다니고 또 부활절 방학, 여름 방학 이럴 때는 아예 남미 일주, 아프리카 여행 이런 식으로 오지 탐험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아니 근데 그 오지도 한복 입고 갔어요? 네, 한복 입고 갔어요. 대단하다. 네. 그럼 어디 다녔어요? 저는 사실
북아메리카 빼고는 모든 대륙을 다 다녀왔는데요. 유럽 일주도 다 했고 유럽에서도 한복 입고 뭐 돌로비키 알프스 트레킹도 하고 네, 유럽의 웬만한 유명한 나라들은 다 다녀왔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무래도 아프리카랑 남아메리카 다녀왔을 때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 갔을 때는 사하라 사막에서 낙타 타고 2시간 동안 사막 안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마지막 30분은 그냥 한복 입고 타도 사실 그 나라의 전통 의상과 크게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복 입고 낙타를 사막에서 타고 낙타가 좀 당황했겠는데. 옷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옷이요. 그 여행을 그렇게 한복 입고 다녔을 때 외국인들의 반응도 좀 궁금해요. 엄청났죠. 사실 이게 변화가 상당히 좀 있었어요. 제가 2018년도에 한복 입고 유럽 배낭여행을 짧게 다녀왔고 2019년도에는 한복 입고 세계 일주를 다녀왔는데 이때 외국 분들의 반응이 정말 달랐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복 입고 있으면 다 Chinese라고 물어보고 뭐 기모노를 입었냐 절대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못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그런 편견을 많이 받았는데 두 번째로 이제 세계 일주를 갔을 때는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정말요? 한국인이시죠? 한복을 입었구나라고 알아봐 주시고 사진을 이제 한국인인 걸 알고 찍고 싶어 하셨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그 사이에 BTS 분들 그리고 블랙핑크 분들 같은 이런 멋있는 엔터테이너 분들이 무대에서 한복을 입고 나오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한복이라는 옷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BTS. 아미부심. 정산의 살얼이라다 노래랑 춤이랑 추며 부딪혀 살얼이라다 얄리 얄리 얄라쇼 얄라리 얄라 살얼이라다 정산의 살얼이라다 노래랑 춤이랑 추며 요즘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K-팝이나 아이돌들이 또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서 또 한복을 입고 나오고 그런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엄청 뿌듯하기도 하고 제가 가장 원했던 현상이었어요. 왜 남자분들이 양산을 쓰고 다니려면 GD가 한번 양산을 써줘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꿈꾸는 한복의 일상화, 한복의 대중화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아무래도 아티스트 분들이나 엔터테이너 분들이 먼저 이제 시도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이 있었죠. 맞아요. 네. 근데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저는 한복하면은 아름답긴 하지만 일상에서 입기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이렇게 생활하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좀 불편한 점 없으세요? 솔직히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한복이 정말 불편한 점이란 걸 인지하고 있고, 네, 다니고 있고요. 제가 지금 입은 한복만 봐도 치마가 엄청 풍성하고 길이가 길어요. 네. 걸어 다니다가 좀 밟을 수도 있고, 네, 충분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또 제가 입는 한복 스타일은 특히 조선시대 스타일이라서 상박하우라고 저고리는 상체는 정말 조여서 입고 하체는 최대한 부풀려서 입는 옷이다 보니 활발한 운동을 하면 숨이 차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입고 다니게 되는 건 사실 우리가 입는 옷들이 다 편한 옷들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학생 때 입었던 교복도 정말 불편한 옷이고 그렇죠. 정장도 정말 불편한 옷이고 그렇죠. 또 분명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쁘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 입는 것처럼 저는 한복도 그렇게 생각해요. 불편하지만 제게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감수하고 입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옷에 따라서도 나의 태도 같은 거, 이제 뭐 걸음걸이라던가, 뭐 표정이라던가 이런 것도 약간 변화가 있죠. 특히 여성들은 더 있을 수 있거든요. 남자들도 저 군복 입었을 때. 최악이잖아. 군복은 왜 항상 풀어에 쳐서 입고 걸음걸이 이상해지고. 네. 한복을 입고 다닐 때는 어떤 그런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사실 저도 제가 한복 입고 다니면 제가 다소곳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네, 그게 제 경우에는 워낙 한복을 자유롭게 입고 다니고 한복 입고 여행 다니고 일상적으로 입고 다니다 보니 그냥 한복에 제 몸을 맞춘다기보단 그냥 한복이 제 삶에 맞춰진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복 입고 그냥 편하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네 그러기도 하지만 확실한 건 행동 거지는 조심하게 돼요. 당연히
원래 하면 안 되지만 더욱더 무단횡단이라든지 이런 당연한 사회적 규칙들을 더 잘 지키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어쨌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눈도 그쵸. 있고, 네. 네,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한복 홍보대사 임명 어떻게 안 되나요? 그럼 제의 안 진짜 들어옵니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많네요. 한복에 대해서도. 예. 근데 아까도 이제 언뜻 얘기하셨지만 외국인들도 뭐 중국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요즘에 한복이 우리 것이다. 이게 좀 논란이 있었죠. 네, 요즘에 논란이 한복에 대한 있었거든요. 논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중국이 한복을 이제 이게 중국 옷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맞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 큰 문제죠. 사실 정말 국가적인 손실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요새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실 중국 분들은 세뇌 당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가의 그런 어떤 목적에, 네네. 동북공정 목적에 의해서 세뇌를 당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문화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거죠. 동아시아의 옷들이 다 여며 입는 옷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옷은 절대 아닌데 그거를 마치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너네 우리 옷도 옷이다. 우리 옷이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중국이 주장을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당히 이건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옷이다. 우리나라 옷은 당연히 이렇게 변화했고 이건 당당한 우리나라의 전통 옷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지식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죠. 한복에 오랫동안 관심이 없었고 아무도 한복을 안 입었고 학교에서도 한복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준 적이 없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마련이 안 된 것도 저는 엄청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긴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더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한복을 또 사랑하는 입장에서 우리 한복 문화에 어떤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다양성이라는 걸 상당히 중시해요. 생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다양성이 없어지면 다 멸종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복도 보면 계속 그 예전의 전통 한복 형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퓨전 한복이나 한복 드레스는 무조건 배척하려고 하고 한때는 생활 한복도 잘못된 한복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면 이 한복 자체가 한복 시장이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퓨전 한복도 있어야 되고 한복 드레스도 있어야 되고 한복 파자마, 한복 비키니 정말 다양한 한복이 나와야 이 한복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정말 우리 한복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네. 마음이 느껴지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것을 이렇게 잘 알리고 있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진짜 한편으로 되게 기특하기도 하고. 진짜. 네, 네. 자, 그러면은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나왔네요. 네. 나에게 있어서 한복이란 뭘까요? 제게 한복은 그냥 옷이다. 그냥 옷이다. 네, 그냥 옷이다. 워낙 이제 자주 입고 다니다 보니까 저한테 그냥 여러 가지 옷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되었어요. 오늘은 그냥 한복 입고 카페 놀러 갈 수도 있고 오늘은 그냥 일상복 입고 갈 수도 있고 크게 다를 바 없는 옷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게 한복이 이렇게 옷의 하나가 된 것처럼 한복이 패션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네.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도 한복을 좀 예쁘게 입고 나와볼게요. 근데 진짜 잘 어울린 것 같아요. 한복 정장이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네. 네. 모나시 덕분 영향을 또 받아서도 그렇고 네.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더 일상화해서 많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한복 네.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할 수 있는 특별한 천연염색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생쪽 염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염색에 필요한 싱싱한 생쪽잎을 따러 쪽밭에 왔어요. 필요한 만큼 쪽풀 줄기 아랫부분을 가위나 낫으로 잘라주세요. 생쪽 염색은 에메랄드빛 하늘색, 예쁜 옥색을 염색할 수 있어 특별한 염색이에요. 줄기에서 잎을 훑어 떼어내줍니다. 쪽잎의 양이 많아질수록 진하고 선명한 푸른색으로 염색할 수 있어요. 이제 염색하러 가볼까요? 염색하기 전날 페트병에 물을 얼려두었어요. 얼린 페트병을 물에 넣어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줍니다. 본격적인 염색을 위해 믹서기에 쪽잎과 차가운 물을 넣고 갈아주세요. 이때 물과 쪽잎의 비율은 1:2 정도가 적당하고 차가운 얼음물을 사용하면 좋아요. 양파망보다 큰 조각으로 갈아야 망에서 쪽잎 조각이 나오지 않아 얼룩 없는 깨끗한 염색을 할 수 있어요. 갈린 쪽잎은 양파망에 넣어 바로 차가운 물 속에 잠기게 담가주세요. 잎을 넣으면 물이 점점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이 보일 거예요. 이제 준비한 천을 쪽물에 담가주세요. 천은 염색이 끝날 때까지 절대 물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쪽 염료가 물에 잘 우러날 수 있도록 쪽잎이 들어있는 망도 꾹꾹 주물러 짜주고 염색하는 천도 뭉쳐있지 않도록 잘 펼치고 주물러 주세요. 생쪽 염색은 차가운 얼음물로 하기 때문에 과정이 어렵거나 위험하지 않아서 어린 친구들과 함께 해도 재미있어요. 물색이 녹즙같이 진한 초록색으로 변하도록 쪽잎 주머니를 계속 주물러 주세요. 염색하는 천도 잊지 말고 계속 펼쳐주세요. 30분 이상 염색해야 예쁜 색을 얻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 얼음이 녹고 물이 미지근해지면 새 얼음으로 교체하여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주세요. 물이 차가울수록 더 맑고 깨끗한 파란색을 얻을 수 있답니다. 원하는 색상이 나왔다면 천을 꺼내주세요. 지금은 진한 청록색으로 보이네요. 공기와 만나면 점점 초록빛이 사라지고 맑은 하늘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발색하면서 생쪽의 진짜 색을 만들어줄 거예요. 물기를 가볍게 짜고 공기 중에 펼치며 흔들어 충분히 발색해주세요. 발색 후 차가운 물에서 깨끗하게 헹구면 쪽잎과 엽록소가 씻겨나가며 점점 파랗고 맑은 색이 나타납니다. 쪽잎 조각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그리고 서늘한 곳에 널어서 말려주면 끝! 쪽염색은 매염제나 다른 후처리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간단한 염색 방법에 비해 색감이 고급스럽고 염색된 천은 색이 잘 빠지지 않고 오래가서 활용하기 정말 좋은 천연염색이랍니다. 지나가는 여름을 담아 소중한 사람에게 생쪽으로 염색한 스카프를 선물하세요. 여러분들은 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르시겠지만 조선의 아름다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전궁, 오늘은 경복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Let's go.
사실 우리나라의 사대문은 흔히들 혼재의 미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도시와 이런 어떤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건축물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것들을 혼재의 미학이라고 부르죠. 일단 이게 왜 그만큼 우리가 특별하다고 칭할 수 있냐면은 전 세계에서 사실 이렇게 문화유산이 도시와 대도시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완벽하게 사대문이 보호되어 있는 경우도 흔치 않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혼재 미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숭례문입니다. 지금 완전히 도로에 둘러싸여 있을 정도로 진정한 혼재 미학의 첫 번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옆에 있는 경복궁 역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완전히 광화문 한복판에 수많은 대기업 건물이 있고 그 사이를 완벽하게 메꾸고 있는 것이 이 경복궁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혼재 미학의 정석, 경복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산간지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산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궁궐을 지을 때 이 산의 굴곡에 맞춰서, 지형의 굴곡에 맞춰서 많이들 건축을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덕궁이 그 예 중에 하나죠.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창덕궁과 경복궁은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정도전이 평지를 궁궐에 맞게 평탄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사각형의 형태를 그려서 마치 짜놓은 듯이 완벽하게 각진 형태로 만들게 되었죠. 그러면 이런 건축 형태는 어디서 왜 왔는가? 동아시아의 고전 경전 중에 주나라의 예법서, 즉 주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례는 유학자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가장 이상적인 도시 건설법,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지을 때 그 주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각형 안에 사각형이 들어있고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궁은 세종대왕님 외에는 별로 이 궁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모든 대부분의 왕들이. 특히 이성계는 정말 싫어했겠죠. 막 사냥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이 건축 양식 자체가 민본, 백성의 근본, 백성의 중심이다 라고 해서 사각형 안에 사각형이 있고 그 가운데에 왕이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세종대왕께서는 이제 정말 백성을 살핀 그런 정말 유명한 왕이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근전전 밖에서, 근데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 이 앞마당에서 많이 국정을 펼쳤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복궁에 오시면 이 근정전을 다들 오시게 되세요. 그러면은 보통 그냥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이 근정전을 찍기에 매우 바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근정전, 이 궁궐을 왔을 때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왕의 시선처럼, 왕이 이 궁궐에서 유일하게 남면을 보고 남쪽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왕을 느껴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궁에 오셨을 때는 궁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북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남향으로 보시면서 이 궁을 왕처럼 느껴보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왕의 입장에서 이 궁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꼭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 오늘도 그 역사와 함께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빛내주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이었습니다.
TBS